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 매주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부동산 종목이 뭐 하나도 아니고, 다세대도 있지만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지산, 건물 많죠. 이걸 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길목들을 알아챘어야 됐는데 요즘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너무나 확고하게 수요자와 돈이 몰릴 곳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즘에는 재개발과 재건축만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고, 지역과 물건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5년간 여러분들 공약 보세요. 250만 호입니다. 이 수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1기 신도시 해봐야 28만 호입니다. 이게 특별법 써서 38만 호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250만 호를 위해서는 뭐 다른 택지를 조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도심 내에 이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해줘야 이 수치를 빨리 목적에 맞게끔 부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의 경우에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수많은 지역들, 신규 구역들이 생겨날 겁니다. 정말 샘솟듯이. 이건 예전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정비사업지가 계속 발표되고 진행하는 지역도 엄청 많았으니까요. 이 현상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을 흘러 지금은 이제 정비 사업의 그 황금기가 왔다, 이렇게 말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 정비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자, 5년간 재개발, 재건축 있지만 이 재개발 안에서도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진행하는 사업 형태가, 방식이. 자, 지금 오늘 얘기하는 3080 플러스. 자, 사실 전 이걸 빼고 얘기해요. 이게 진행 가치가 너무나 낮고 진행성, 이런 모든 사업성,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높지가 않고, 이게 진행될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형태에 대해서는 형태 자체가 문제의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에요. 이거는 주체가 어디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재개발, 그러니까 정비사업과는 달라요.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비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정비는 정비지만 이거는 사실 택지개발에 가까운 사업 방식이에요. 수용의 방식을 거쳐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외에 보시면은 19년부터 나왔던 공공재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통기획,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제일 뜨겁죠. 지금 21곳이 발표가 됐고, 항상 이런 사업들 여러 개가 진행돼도 지금 주체,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 이 지원 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돈이 몰리고 수요가 몰려요. 그럼 지금 어디다? 지금은 모아타운이에요. 그리고 신통이고. 얘네들은 좀 빛을 잃었어요. 공공재개발과 3080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역세권,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의 전신이 이제 모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재개발만 봐도 여러 형태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 방식들. 정비는 정비인데 방식이 다른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이 중심이 되는 도심 복합 사업 3080 플러스, 이게 지금은 완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완화 기사냐? 자, 보세요.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특별 분양권을 준다. 자, 현금 청산 얘기가 나오면 정비 사업에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요게 있어요. 사실 이게 왜 있냐면 지분이 쪼개지면서 그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뭐 단독주택이 쪼개지고 뭐 한
주인이 한 10명 정도 늘어난다. 이러면은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사업 부지에서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신축 조객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해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 방식 말했죠. 이 사업 방식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지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기준일까지 착공계가 들어가야 돼. 착공계가 나와야 돼. 착공계를 들어가야 돼. 착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신축이라고 해도 가능하죠. 다만 그 앞 단계에 있는 뭐 토지 매입 단계나 아니면은 허가만 받았다? 이거는 이제 청산당하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업 방식마다 다르니까 어떤 거는 뭐 완공 기준이고, 예? 완공돼서 소유권이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어떤 형태는 허가만 받으면 되고, 예.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예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재개발 투자는 썩비리다. 예, 그때는 이렇게 신축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오래된 거 그 몸테크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를 싫어해, 극도로. 그래서 투자금을 낮출 수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매물값은 조금 더 주는 거죠. 예, 신축이니까. 근데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임차 가격,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투자금은 낮게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여기다가 추가되는 게 이제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면 취득세가 85% 감면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12% 때려 맞아야 되는데 85% 감면받으면 이제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2%에 15%. 예, 그러니까 투자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요즘에는 요즘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하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플러스는 좀 달라요. 이 권리산정 개념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특별 분양권을 준다. 이게 완화잖아요. 자, 다른 거는 신축 쪼개기 방지예요. 근데 얘는 투자자, 투자 수요를 방지하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 이후에는 사면 안 되게, 예, 소유권 이전을 하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이걸 만드신 분들이 너무 이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하잖아요. 처음 발표했을 때도 논란이 되니까 지금 21년 6월 29일 이때로 지금 정해졌잖아요. 이게 다른 거랑 다른 게, 이거는 소유권 기준이에요. 소유권 이전 일이 이거에 앞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3일 발표됐죠. 이번 6차 산업 후보지로, 예, 서대문구 그리고 장위동, 신당동 뭐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날 이후에 여기가 지정될지도 몰랐던 사람들, 지금 7월 3일 동안, 지금 22년이 1년이잖아요. 이 전에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이거 기준 받으면 현금 청산제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일자를 미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도심 복합 사업에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특별권을 준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거 6차 발표지만 이거를 밀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거고, 그게 사실 이 기조에는 맞아요. 다른 사업지에 이제 여기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투자 수요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6차 사업,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업지만 계속해서 변경해 주진 않을 것 같고, 전부 다 이렇게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다 보면은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 3080 현금 대상자에게 특별 분양권을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 왜 구제안을 낼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업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사지 못하고 팔지 못하는 이런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원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 자,
지금 여기에 3080에 들어간 분들 중에 투자자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자본적으로. 이 집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이 이 집 하나 있고 벌이도 조금 이제 은퇴하셨거나 이러면 녹록치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지역. 저층 주거지들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처음 어떤 방식이죠? 일단은 수용을 하잖아요. 이거 서울의 택지 개발이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다른 사업과 달라요. 이건 조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넘겨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건 뭐냐? 이 원주민들은 우선 분양권을 받는 거예요. 우선 분양권.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작은 집을 가져서 가액 뭐 2억짜리밖에 안 되는 감정가가 뭐 2억밖에 안 돼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나온 게 뭐 한 6억이다. 그럼 4억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4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팔지를 못해. 못 팔잖아요. 그렇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권리산정의 기준이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현금 청산인 거예요. 이거 추가로 못 만들면은 이 돈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그냥 이 금액에 맞는 집을 또 사러 나가야 돼요. 강제로. 예.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비 사업들은 그 중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오르죠. 이 금액에 가깝게 근사치까지. 예를 들어 6억이다. 그러면은 한 5억 얼마까지는 오르잖아요. 이제 사람들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돈이 없더라도 이 4억이 없더라도 이거를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리미엄 뭐 3억에 대해서 받고 5억짜리 집을 나중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합리적으로 정비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시점에 딱 멈추는 거지. 그냥 수용하고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더 낼 능력이 없으면 우선 분양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영상 다른 데 뭐 출연하고도 이랬을 때도 이 사업 방식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일단 권리산정일 기준일 자체가 투자 수요를 막는다? 그러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소유권으로 막는다? 이것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파급력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이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 동네에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 근데 원주민한테는 정말 불리한 거예요, 이거는. 예, 원주민 중에서 돈이 없으신 분들. 예, 그 돈이 없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 방식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피를 받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기사 볼게요. 그래서 구제안을 포함시킨다. 이것도 수예요. 어떻게 보면 구제안을 논다는 게 지금 여러 형태가 이미 알아차린 거죠. 제가 말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금 반대파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댓글도 보면은 이게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걸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자, 볼게요. 그래서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현금 청산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보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다. 자, 근데 이게 공짜로 맨입으로 해줍니까, 분양을? 분양가에 맞게끔 아무리 싸게 해도 그 차익 갖고 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자, 도심복합사업은 이사대책에서 도입한 사업으로서 LH 등 공공이 주도해서 역세권, 저층주거지, 중공업지를 고밀 개발해서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 후보지가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네. 그래서 13,000여 가구 공급이 확정된 상태지만 올 초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 현금 청산자 구제 방안, 후보지 철회, 이런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다. 네. 그래서 8월 발표하는 공공주택 공급 대책에서 보완책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권리산정일 21년 6월 29일로 정해져 있는데 기준일 전에 사업지 내 주택을 매수한 토지주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이 주어진다. 근데 이날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되면서 단절이 되니까 이 사이의 금액이 필요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전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이렇게 정해놓고 또 다음에 또 발표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왜 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에 예상했을 때는 이제 후보지가 선정될 때마다 그 일자로 소유권 이전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냥 싸잡아서 6월 29일이라고 하니까 이건 바뀔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자, 입사일을 지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모르고 구입한 사람, 청산 처지대가 됐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현금 청산은 이렇게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시세보다 무조건 낮게 가지.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자, 그래서 3080 반대연합, 후보지 76군 중에서 45건 과반, 많은 수치가 지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때문에 지금 특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반대가 많고, 이게 진행 속도는 두 번째고, 이거 반대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반대할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옮겨 탈 겁니다. 지원 주체가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줄 예상이 되죠. 인프라들. 그래서 지금 특별 분양이 딴 게 아니라 이제 일반 분양 물량 중에 일부를 대상자한테 배정하는 시기래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공공주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반 분양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왜 일반만 줄이나요? 공공도 같이 줄여야지.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구제가 나오니까 지금 괜찮은 지금 지역 3080 선정된 데 중에 괜찮은데 사도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방식이 쾌속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본지구 지정까지 간 데를 사야 되는데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사 보고 뭐 추진한다는 얘기만 듣고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3080은 여러분들 신경 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별로 돈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역세권 시프트. 이게 진짜 빨라요. 지금 이거 지금 지구 지정 전 단계에 있는 거, 뭐 한 추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구 지정 전까지 간 사업지가 있어요. 그리고 모아타운, 그리고 신통,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본이 좀 적으신 소액 투자를 할 거면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역세권하고 모아타운.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매주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강의에 나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뭐 지역 물건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니까 꼭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돈 버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지금 7월 달 거는 거의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풀어서 한번 강의로 진행을 하던가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쉽게 설명하면 3080 플러스 이 반대가 심해지니까 우선 분양권에서 더해가지고 권리산정일 지나서 사신 분들도 구제안을 내놓을 생각이더라. 이렇게 자꾸 수정되고 바뀌고 하는 그러한 사업은 어떻게 되죠? 파토가 나더라 보통.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